나는 바람피운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 불륜, 외도, 바람 등은 사랑과 전쟁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 뉴스 기사에서, 유튜브에서, TV 드라마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 글자들만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고 크게 보입니다. 또 상간녀의 이름은 왜 이렇게 흔한가요? 비슷비슷한 이름을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곤 합니다. 이런 게 트라우마겠지요. 제목을 보면 마치 다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저는 여전히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남편의 과거를 잊고 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행히 망각의 동물이라 그 괴로웠던 기억들도 12년이 넘으니 서서히 흐릿해져 가긴 하네요. 얼마 전엔 어린 딸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웃고 말았네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아이를 재워놓고 남편을 붙잡고 한바탕 난리를 쳤을 법도 한데 이제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잊혀지긴 힘들겠지만 덮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바람피운 남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니 아마도 그 전말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4년여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과 저는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서로의 치부를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가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운 기억도 별로 없이 냉랭하게 혹은 부딪히고 싶지 않아 적당히 조심하고 회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중 꽤 오랜 기간 외도를 했습니다. 외도 상대는 남편의 취미생활 동호회에서 알게 되었고 상간녀 역시 자녀를 둘이나 둔 유부녀였으나 해외로 떠난 단체 동호회 여행에서 남편에게 먼저 접근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돈다는 것, 늘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비밀번호를 걸어둔다는 것, 통화가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이 이상하고 답답했지만 한 번도 의심해 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상간녀 남편을 통해 그간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심장이 툭 하고 끊어지는 고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밥이 안 넘어가고 다 때려 부수고 싶고 심지어는 남편과 상간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남편에게 개 쓰레기라는 욕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친년처럼 변호사 사무실 여러 곳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들은 이런 버릇은 못 고친다. 분명히 나중에 또 바람을 피우게 되어 있다. 당장 이혼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정 이혼하기가 겁나면 이번 기회에 남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두어야 하니 남편을 겁박해서 일단은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중에 숙려기간에 취하하면 된다라고 충고해 주기도 했습니다. 답답해서 바람, 불륜, 외도와 관련된 책들을 주문해서 읽어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글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더군요. 친정 언니들과 통화해서 신세 한탄을 해보았지만 그때뿐이었고 상담센터에 가보아도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조차 너무나 쉽게 내뱉는 말에 그들이 과연 내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좀 더 적나라한 내용들이 많더군요.
당장 상간소송을 해서 뜨거운 맛을 보게 해야 한다. 바람피운 남편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 이번 기회에 버릇을 잡아 남편을 개처럼 질질 끌고 다녀야 한다. 들키고 난 후에도 더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니 탐정을 사서 뒤를 더 캐봐야 한다. 등등 여러 말이 난무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그때 저는 제 마음속 이야기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부정적인 곳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외도의 증거사실을 모으거나 남편의 뒤를 캐고 의심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일을 회피해서 적당히 넘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인을 통해 펄메이커 선생님을 만났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과의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과의 상담은 한마디로 눈이 뜨이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외도 사건에서 시작했는데 나는 훨씬 더 멀리 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것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 스스로 자유롭게 뚜벅뚜벅 나아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이어나가면서 점점 남편의 외도 사건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받아준다는 건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웃고 비난할지 몰라도 무엇이 나와 아이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덕분에 자존심이나 체면,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인생을 통틀어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남편은 왜 그랬는지, 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일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며 엄청나게 대단한 로맨스가 아니라 그저 동물적 본능에 따른 일탈 행위라는 팩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남편으로부터 과도하게 큰 환상을 가지고 기대했으며 받아도 늘 충분치 않았기에 남편은 늘 나에게 부족한 사람이었고 남편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 나에 대한 연민과 피해의식을 버려야 이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어렵고 불편하고 무서운 존재였고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상실감과 배신감이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사랑이라는 것도 한 번도 남편이 뭘 원하는지 배려해 본 적 없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 사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상담은 남편도 받아보겠다고 해서 각각 따로따로 1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남편 역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저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교정하고 특히 어린 시절부터 비롯된 자신의 결핍이 뭔지 알게 되면서 왜 자신이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인식의 전환도 이루게 되었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첫 1년은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우리 각자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의식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년 동안은 우리 둘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함께 연습해 보면서 엎어지고 깨지고 부딪히며 그동안 못 해본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어제도 또 싸웠습니다. 그전과 다른 게 있다면 입을 다물거나 냉랭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바닥을 보여주며 치열하게 싸우고 한쪽이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상대방이 다시 끌어올려주고 다독여서 우리가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자신도 몰랐던 저 아래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하면서 묵은 감정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세상 밖으로 터져나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비로소 서로에게 말할 수 있었고 그제야 서로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나 모두 어린 시절 자신들이 가져보지 못한 튼튼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싶었고 아이에게 그런 가정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와 남편 각자가 성장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는 물려주지 못했지만 반드시 우리 대해서는 미숙한 어른으로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람피운 남편과 잘 사는 방법은 내가 먼저 온전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사랑의 기술은 다름 아닌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바람피운 남편을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라는 말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인간으로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용서라기보다는 저 인간도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랬을까 싶은 연민이 드니 용서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면 어쩌죠? 아마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불안함이 컸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있기 이전보다 내면이 더 단단해져서 만약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이제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서 겨우 맞춰나가고 있는 이 사람, 내 아이의 뿌리인 아이 아빠와 같이 살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무기력, 슬픔, 두려움,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지옥 속에 있을 것인지 거기서 빠져나와 밝고 환한 꽃길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명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 전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을 때 선생님, 정말 제가 지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사람이니까요. 견디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끝내 자신과 가정을 지켜낸 용감한 분의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상처로 진주를 빚어가며 자신의 삶을 찬란하게 엮어가시는 모든 분들께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또한 어려운 일을 겪고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운 분들께 도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부디 세상에 작은 틈을 메꾸고 보수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으로 펄메이커들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